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국감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힘들 듯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됐는데요. 청렴사회로 나가는 의미 있는 첫발이라는 평가와 함께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오늘 또 대혼란과 관련된 보도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세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관련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남자의 정치수다 시작합니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시사저널 소종섭 전 편집국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에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자, 우선 4시가 좀 넘어서 제가 속보를 보니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자, 내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한다 선언을 하고 복귀하라는 요청을 의원들에게 내렸다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바로 시작하기 전에요. 또 속보가 6시쯤 나와서 의총 결과 보이콧을 유지한다 이렇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우왕좌왕? 네. 원칙 없이 좀 엉망이었죠. 네. 당대표의 리더십도 아주 엉망이 된 건 물론이고 집권 여당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이렇게 표변할 수 있는가. 네. 지금 저 당의 중심이나 리더십이라는 건 있는가. 제대로 공적 개선 라인이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네. 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정현 대표가 오늘 저 국회 사진 보신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저는 대통령 취임식 빼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이렇게 가득 메운 거 처음 봤어요. 아, 당원들도 많이 당원들이 와서 하더군요. 했죠. 그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서 이정현 대표가 내일부터 국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돌발적으로 네. 이렇게 제안 겸 대표로서의 견해를 말했는데 이전에 사실 원내사령탑은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좀 최소한의 교감은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전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돌발적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쨌거나 이 중차에 대한 문제는 그 의총을 열겠다 했는데 의총을 열고 나니까 아무래도 현재의 정서상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매파, 강경파들의 견해가 좀 득세를 한 것 같고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는 게 또 한 번 반증이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뒤집어져 버렸어요. 의총에서는 이 대표의 제안을 뭉개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요 당직자들도 단식 농성에 참여하라라고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강하게 에스컬레이트된 이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내일 국감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무망해 보이고요. 네. 새누리당이 지금 이번에 스텝이 0 한번 꼬이니까 서양 속담에 첫 단추를 잘못 깨우면 계속 그런다는데 스텝이 오늘 확 엉켜버리면서 뭔가 물밑 교섭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복귀하려는 당연히 그런 거 있어야 하고 일부 라인은 작동되는 걸로 듣고는 있는데 이제 그것이 더 엉켜버린 거 아닌가. 난마처럼 꼬여서 발을 빼기도 또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도 더 어려워져 버린 그리고 공당으로서 오늘 이런 모습은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더 엉켰다.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저는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얘기를 딱 드리고 들어갈게요. 일단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를 하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어떤 이 전반적인 국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하고 이래서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정현 대표, 저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기본적으로 그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지난 월요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느닷없는 거거든요. 이정현 대표의 이야기는. 이 부분은 타이밍이 아주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이 불과 이정현 대표가 그런 얘기 하기 30분 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론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스스로 탈당을 권유할 수도 있다라든지 이런 뉘앙스 얘기를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무런 협의 없이 당 대표가 국정감사에 의원들은 복귀를 해라. 네. 그 자리가 결의대회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의대회 자리였고 내일 일정을 본다면 새누리당에서 지금 신문 지난번에 국회의원들한테 100만 원씩인가 걷어서 신문 광고를 내는 날이 내일입니다. 네. 강하게 규탄하는. 내일 그러면 이제 일간 조간신문에 광고가 실리겠군요. 뭐 나오겠죠. 네. 등등.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뭐 이 정세균 의장을 형사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정이 있는 속에서 오늘 이정현 대표가 저는 그런 부분을 과연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이 제대로 있었느냐 그런 등등을 본다면 이 의총에서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예견된 그런 것이었다라고 좀 보고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 의사결정을 해가는 과정 자체가 집권당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최고위원들이나 원내대표와도 상의 없이 그냥 대표가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다시 의총에서 뒤집어지고 이러한 이게 일종의 이제 뭐 난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집권당 하면 일단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오히려 상당한 이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지금 새누리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일단은 뭐 한마디로 한마디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네, 방금 소 전 국장 얘기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네, 좋습니다. 뭐 날치기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 이게 처리됐다라고 뭐 지금 항의하고 있잖아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게 거죠. 그렇게 보이는 소지도 일부 있어요. 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모기 잡는데 소 잡는 칼 꺼내든 격입니다. 네네. 모기 잡으려면 그죠? 모기채나 닭 잡으려면 닭 잡는 조그만 칼이면 되는데 네. 소 잡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도를 꺼내가지고 네. 일단 격에 안 맞고. 당 대표로서는 뭔가 국회의장에게 한마디 하고 싶거나 항의를 하고 싶어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네네. 그런데 국감도 올스톱시키고 국회를 아예 보이코트 식물국회로 만들어버리면서 당대표는 들어앉아가지고 농성을 한다. 네. 그러면 두 가지 다가 한꺼번에 에스컬레이트 되는 통에 이정현 대표의 항의 지금 네. 뭐 단식을 택했습니다만 단식이 과연 옳은지는 이제 차치하기로 하고 네. 이 대표의 항의도 분산돼 버리고 그거보다는 국감을 올스톱 시킨다? 이게 뭐지? 그런데 한편에서 또 야당 위주로 국감이 몇몇 상임위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항의를 할 의사였으면 네. 국감은 한다. 그러나 당 대표로서 내가 혼자 결연히 항의의 뜻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단식이든 뭐가 됐든 네. 피켓팅이든 그렇게 했으면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리면서 이정현 대표의 항의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받고 네. 그날의 문제의 그날 상황 그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 통과된 상황을 네. 좀 더 면밀히 따져봐서 국회법에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네 해가지고 그 점을 가지고 실마리를 풀어나가면은 큰 손해 없이 의장에게도 뜻을 훨씬 전했을 텐데 네. 엄청나게 큰 소 잡는 칼을 꺼내가지고 막 휘두르다 보니까 네. 닭도 안 잡히고 몸집만 거추장스럽고 지금 스텝까지 꼬이는 이렇게 네. 와버리죠. 지금은 보면요. 이게 네. 저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 옳고 뭐 여당이 잘못됐다. 다 둘 다 물러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보면 저는 해임 건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는 그 야당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잘한 것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사태의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해임 건의안이 이제 김재수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금리의 어떤 특혜를 받았다니 등등은 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대부분 또 해명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약한 상황이었고 장관의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해임 건의안들은 대개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하는 중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 네. 국회에서 이렇게 제출되거나 통과되거나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장관 된 지 며칠이나 됩니까? 20일쯤 됐죠. 아주 그 짧은 기간 내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한마디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거나 그 당시 뭐 야당에서도 좀 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네. 이른바 정치적인
어떤 해임건의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네. 충분히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계속해서 이제 여야가 스텝이 꼬여 왔는데 저는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 빨리 복귀를 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국정감사라는 게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는 뭐 최고 장 아니겠습니까? 네. 복귀를 해야 되고 또 정세균 의장 너 오늘 보면 뭐 전혀 뭐 사과할 그런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쨌건 국회의장으로서 지금 국회 전반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 자체의 책임이 또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좀 해서 이 정상화 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2부에서 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결국 새누리당은 이 거대 야당을 좀 막기 위해서 기싸움에서 좀 어느 정도는 힘을 갖기 위해서 네. 막아선 것인데 야당을 향해서 쏴야 할 화살을 지금 국회의장한테 쏘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는 거 하나인데 근데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를 제가 본 것이 낮 정오 무렵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정현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3분 정도 통화를 해서 건강은 괜찮으시냐 물어보고 자 국회에서 일을 하자. 우리도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4시에 복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물밑 접촉이 뭔가 풀렸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 관성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내일도 계속 일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물밑 접촉이 좀 있었죠. 네. 아까 그런 통화도 있었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고 또 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고 네. 이렇게 3명이서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어쨌건 박지원 각각. 원내대표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네.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바람직했는데 오늘 보면 이정현 대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정무적인 판단에서 좀 섣부르다고 할까? 굉장히 좀 빠르게 여러 가지 사전 조율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뱉어내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단식에 동참하고 그냥 국감 보이콧을 계속 유지해가는 더 강성으로 오히려 네,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어제 좀 또 굉장히 특이한 사건 하나가 김영우 국방위원장, 네. 새누리당 의원인데 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 않느냐. 국방위만은 열려야 한다. 지금 또 북핵 비상시국이라고 하고요. 그랬는데 이 자당 의원들에게 감금됐다. 이런 또 해프닝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영우 의원이 29일에는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내일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일 다 국감장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내일 국방위 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내일 또 김영우 상임위원장의 착석 및 입장 및 회의 국감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 내일은 뭔가 사달이 날 것 같고요. 네. 지금 명분상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원칙 좀 고리타분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김 국방 운영 상임위원장의 얘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승민 의원 등등 몇 사람들도 야당과 의장이 문제는 있지만 일단 국감에는 복귀하자 이런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이정현 대표가 오늘 돌발적으로 내일부터 참여합시다라고 한 거에는 그런 것도 일부 작용했다고 봐요. 네. 어쨌거나 초점은 국방인데 국방위 열겠다고 하면 당연히 야당은 참석할 거고요. 네. 김 상임위원장이 끝까지 어떤 물리력에 의해서 이동의 제약을 받아서 착석하지 못한다면 사회권 이양을 요구한다거나 아주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고 네. 그 자체만으로 사진기사거리 훨씬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되는 거죠. 여당이 열겠다는 자당 소속 위원장을 막아가면서까지 네. 감금해가면서까지 지금 국정감사를 막고 있다. 네. 그런데 뭐 링스 헬기 추락해서 그랬죠. 순직한 사건도 그랬죠. 있고 지금 뭐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이 상당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한 소동이 벌어지는데 아마 새누리당이 내일 볼성 사나운 모습을 연출한다면 이것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은 네. 며칠간의 당내 결속을 강공 드라이브로 이끌어 가려는 그 측에 의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 후폭풍, 후과가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본인이 이번 그
어찌 보면 항명이지만 당론을 어기긴 했지만 그걸로 봐서 개인의 정치적인 성과라거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평가받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굽히지 않을 것 같아요. 충돌 전선이 또 하나 생긴 거죠. 당내에서. 네네. 국장님도 대략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정감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돼야 된다. 다 참가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국방위권은 글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국방위 개의를 시도하기가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상황을 본다면 여러 가지가. 그리고 저는 이번 사안이 뭐 기본적으로 해임 건의안에서 촉발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결국 여야가 어떤 주도권, 누가 길을 먼저 기세를 확실하게 누르느냐 이 싸움이 본격화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후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서 밀린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당장 이제 돼 있는 게 11월 달에 내년 예산안 처리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이제 앞으로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 예산안이라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정하는 게 내년 예산안 아닙니까? 특히 내년은 대선의 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엄청난 그 공방이 줄다리기가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밀리기 시작하면 이거 예산안에서 밀린다. 그다음에 내년 대선 전국에서 또 밀린다. 이런 생각을 지금 여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그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가결된 것을 새누리당에서는 그 첫 번째의 어떤 야권의 공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우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소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충분히 어떤 건지 이해는 되는데 현실화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그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단결의 원칙일 텐데요. 문제는 당 대표가 그것을 갑자기 번복하려고 했다가 지금 또 막힌 상황에서 단식 전국만 더 확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원님 어떻게 해야 좀 이 국면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좀 대안이 있을까요? 조금 있다가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당일날 정세균 의장이 의사 진행을 잘 했느냐, 국회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결국은 날치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뭐 녹취에서 맨입 발언 이런 게 나왔죠. 국회법 77조에 보면 의사 일정을 부분적으로 바꾸려면 차수 변경을 했죠. 자정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려면 각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77조에.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의. 협의는 원내 대표 또는 수석부 대표와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상의를 하는 거죠. 국회 사무처는 팩스로 발송했다는 거고 11시 40분에. 서면으로 날아갔다. 밤 11시 40분에 서면으로 보냈다. 새누리당은 그게 무슨 협의냐. 와서 찾아와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게 협의 아니냐. 그게 실질적이고 좀 더 원활한 협의는 맞는데 이쪽에서도 통보는 했다. 그러니까 전혀 협의를 안 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대목이 있어요. 새누리당은 거기에 대해서 서류 접수를 그럴까봐 거부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테면 원활한 협의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 국회의장이 조금 뭐 유감 내지는 뭐 언급을 하고 꼭 유감이 사과로 받아들여지니까 새누리당도 그 점은 받아들이고 일단 국정감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 큰 반응이니까 그것은 좀 오버한 감이 있으니까 그 선에서 해결하고 일단 국감에는 복귀를 하고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본인 말대로 그 또 다른 정치 행위라고 하니까 그것을 뭐 어떻게 말리거나 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는 좀 만들어가서 이정현 대표도 출구를 모색하는 주변에서 조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부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4부로 넘어갈 텐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의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